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는 남해안의 대표 관광도시지만 정작 연결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속도로 개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국회에서 내년 관련 용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연간 관광객 1,300만이 찾아오는 여수시. 여기에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국내 산업 거점으로 반세기 넘게 쉼없이 가동되면서 지역에서는 꾸준히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개통된 33.7km 구간의 자동차 전용 도로는 현재 교통량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여수 연결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해 민선 8기 여수시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사업비 3억 원이 새롭게 확보됐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사업이 얼마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꾸준히 고속도로 개설을 건의해왔던 여수시와 지역 경제인 등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하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련돼서 여수까지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할 사항이라서요. 일단 용역비가 그 예산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여수 순천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구간별 개선 사업을 거쳐 고속도로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시민 여론 등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서둘러서 상반기 용역에 서둘러서 열심히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2024년 예산에는 어떻게든 형태로든 하여튼 국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좀 반영이 돼서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전국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도시 여수시. 지역의 20년 수건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모처럼 확보되면서 여수 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새해에는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의 민선 8기 수건 사업인 광주에서 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돼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고흥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주 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내년 정부 예산에 기본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고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 고속도로가 조성되면 광주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가 출범했고 전남 동부 4개 시군의 단체장이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당선된 시장 군수들이 의욕적으로 혁신과 변화에 시동을 건 한 해였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는 만 3년을 넘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 전반에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 7기에서 8기로 끝과 시작이 맞닿은 2022년. 혁신과 변화의 중심은 단연 새 얼굴의 시장 군수들이었습니다. 올해 여수시는 74년 만에 여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세계박람회 특별법 개정과 2026 세계 선박람회 구상으로 미래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연륙연도교, 선소대교 개통에 이어 금호대교 확정까지 다양한 인프라 확충 등 특히 시민 체감 사업에 두드러진 성과를 냈습니다. 웅천동에서 소호동으로 연결되는 선소대교가 시원하게 뚫려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꽉 막혔던 우리 시민들의 가슴이 뻥 뚫렸을 겁니다. 경전선 문제 해결을 천명한 민선 8기 순천시는 일단 정부의 당초 계획을 유보시켜놨습니다. 매립장 조성과 스타필드 유치 등 또 다른 난제 해결에 나선 순천시는 내년 4월 10년 만에 두 번째 국제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생태수도 위상 강화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습지도시 초대 의장인 우리 순천시는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깨달았던 것들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행정의 가능성을 보여준 광양시는 다양한 정부 합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수소 경제를 주도할 수소도시 조성과 세풍산단의 5,700억 원대의 투자 유치, 보육행정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4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주를 향한 관문으로 우뚝 선 고흥구는 최근 LF와 대우건설 등 대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 교부세와 공모 사업으로 적극적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축제의 개념을 바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축제를 만들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지역 산업의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9월 체코와 이탈리아의 수출 개척단을 이끌고 제가 직접 가서 현지 대형 유통사들과 53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2022년 새로운 리더십을 내건 지자체들이 6개월간 보여준 의욕적인 행정으로 남은 3년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 예산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 관련 3개 사업 247억 원의 국비를 증액해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중앙부처 사업 건의 때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시장과 국회의원, 여권 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종 반영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가 존치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의 폐쇄 계획을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을 반영해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는 전남 동부권 기업에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왔지만 최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쇄가 추진돼 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예술교육의 중심축이 될 한국창의예술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 운영이 거듭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올해 예술중학교 개교가 계획됐는데 1년, 또 1년이 밀리며 오는 2024년 3월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통합 운영을 시작하더라도 예술고등학교 학내 갈등, 광양시 예산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중마로에 있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 옆으로 빈 땅이 보입니다. 원래 예술중학교 건물이 들어섰어야 하는 자리인데 큰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장서궁 전임 전라남도 교육감이 올해 3월 중학교를 개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년 연기됐습니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특성상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더 걸려 1년 더 미뤄진 겁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주에야 기초조사 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어떤 특정 분야의 실습 공간이 부족하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같이 쓰는 거에 조금은 불편하지 않냐. 동성관계나. 1년이 미뤄졌지만 그간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병설로 3년 동안 학급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고등학교 교장이 중학교 교장을 겸임해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융합교육 등 교과과정과 학교 운영을 두고 교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충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도교육청이 교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다음 달 초 통보할 예정인데 이를 수용할 건지 여부를 두고 학내 갈등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의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창의예술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연계성들이 만들어져서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또 고등학교는 광양시로부터 10년간 총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중학교는 아직 지원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여수산단과 장흥 농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무안에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보고회를 갖습니다. 모레는 광주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뒤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28일은 이 대표가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날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요즘 귀농, 귀촌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으로 귀농, 귀촌한 청년 인구가 통계청 발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귀농과 귀촌인 4만 6천여 명 가운데 청년이 약 2만 6천 명,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31일 열리는 향일암 일출제를 대비해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소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1월 1일까지 일주일간 일출제 행사장 주변 음식점 등 180곳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과 원재료 보관 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청년 행정 인턴을 모집합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광양시청과 관계기관에서 오는 1월 16일부터 4주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30일까지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는 청년들은 광양 청년 꿈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영하 3도 안팎의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조금 나은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8도 안팎의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아직 곳곳에 얼음이 덜 녹은 곳이 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0도, 순천, 광양 영하 2도, 고흥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여수 7도, 순천 8도, 광양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낮 12시 13분, 간조 시간은 새벽 5시 27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청 직원 일동 790만 원, 전라남도 고흥군청 직원 일동 708만 6천 원, 주식회사 하나솔루션 여수공장 임직원 일동 2천만 원, 전남 동부 굴삭기 조종사 협의회 회장 조주연 강정호회 회원 일동 120만 원, 여수 안일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동 48만 2,700원, 순천시 덕연동 11통 덕암 현대아파트 101동 103동 주민 일동 42만 원, 순천시 덕연동 44통 연향 부영아파트 205동 206동 주민 일동 41만 7천 원, 순천시 왕조 1동 주공 4차 아파트 주민 일동 23만 4천 원, 순천시 왕조 1동 서해 골드빌 아파트 주민 일동 20만 7,100원, 여수시 율촌면 상봉 2구 주민 일동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정소인 정호윤 20만 원, 여수시 동문동 통장협의회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옥정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서현마을 주민 일동 17만 원, 순천시 해룡면 도롱마을 주민 일동 16만 원, 여수시 쌍봉동 32통 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현남 대동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순천시 나간면 검안마을 주민 일동 9만 원, 여수시 쌍봉동 익명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농촌 마을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고 농사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경찰이 농촌 마을에 CCTV 설치를 확대하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마을, 90여 세대가 사는 농촌 입구에 방범용 CCTV 4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 누가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CCTV 설치 이후 범죄 발생 걱정을 덜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범죄 예방 그리고 농산물 도난은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농촌 마을에 설치된 CCTV는 실종자 찾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 치매에 걸린 노인뿐만이 아니고 도난 방지라든지 또 그 행사적 그 범죄 행위라든지. 전남경찰청이 올해 전남 지역 1,800여 곳에 설치한 마을 방범 CCTV는 모두 3,000여 대. 실제로 CCTV 확충 이후 3개월 만에 절도 발생률이 5.6%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검거율은 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CCTV가 설치된 곳이 없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 진출입로에 CCTV를 촘촘하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연말까지 오래된 CCTV 250대를 추가로 교체하고 내년에도 마을 방범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27회 여수향일암 일출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여수향일암 일출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1월 1일 사이 열리는 일출제 행사에 소원 촛불 밝히기, 제야의 종 타종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일출제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6개소 1,5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10대를 운영해 관람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까지 사흘간 내린 폭설로 전남에서는 11억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농업시설하우스 84농가 137동과 축사 13농가 35동, 육상양식장 2허가 9동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해를 입은 농축산 어가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응급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피해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최종 확정을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광주 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정부 예산 반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등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이끈 군정 톱10을 발표했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정해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겠다며 지역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400억 원 늘어난 1,12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쌀값 폭락의 원인인 구조적인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 쌀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 반대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최대 뉴스로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꼽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갯벌 보전본부 신안 유치가 올해 최대 뉴스로 선정됐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과 한국에너지공대 역사적 개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여순사건 희생자 163명의 명예회복 첫발, 해상풍력으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 섬주민 천원 여객선 시대 등도 10대 뉴스에 꼽혔습니다. 고흥군이 전라남도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녹동 장어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4차례의 간담회와 청와대 총괄 셰프 컨설팅 등은 물론 새로운 메뉴 개발과 노후화 시설 개선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온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